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중국에서 언론을 통해 또다시 KF-21 전투기의 자세한 분석 기사를 올렸는데 CJ-4호기와 6호기의 복저기를 크게 경계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기사 내용 자체가 중국산 짝퉁 스텔스기인 젠20의 복저형보다 성능과 가격면에서 뒤떨어지고 아예 KF-21 전투기를 훈련기 수준으로 치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KF-21 전투기를 경계하는 중국의 반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언론들이 최근 동북아 정세를 분석하는 특집 기사를 내놓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KF-21 전투기에 대한 자세한 분석 기사가 나와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중국에서 야심차게 개발하고 있는 젠20 전투기의 복저형이 한국산 KF-21 전투기와 비교되고 있는 것에 기사를 공개하며 KF-21 전투기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KF-21 전투기가 단저형부터 복저형까지 동시에 시험 비행에 성공하자 중국 언론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군이 자랑하는 젠20 전투기가 개발이 된 지 13년이나 지나 이제 겨우 복저기를 추가로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러게 KF-21 전투기가 미국에서 개발된 F-22 랩터나 F-35처럼 본격적인 5세대 전투기는 아니지만 내부 무장창을 장착하고 안테나를 매립하면 바로 스텔스 전투기로 개량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에 전 세계에서 단저형만 있는 스텔스 전투기 시장에 복저형이 비행했다는 점은 중국으로선 충격을 받았는데요. 미래 항공전력의 핵심으로 등장하게 될 전투기에서 복저형의 개발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미래 공중전을 지배할 기종으로 극비리에 개발된 스텔스 폭격기 기술을 활용해 본격적인 공중우세 전력으로 F-22 랩터를 설계했습니다. 이후 F-35 전투기를 개발해 비로소 전투 편제를 완성하면서 세계 항공시장에 압도적인 전력차를 달성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복저형을 개발하지 않고 단저형으로만 완성했다는 겁니다. F-22를 개발할 당시만 하더라도 미래전에서 확보할 인공지능과 우수한 항공전자 시스템 분석 시스템과 생존 시스템을 통합해 단저형으로만 설계해도 모두를 압도할 수 있기에 복저형까지도 불필요했는데요. 게다가 전투기로 지상지원 임무는 거의 배제하고 공중에서 전투기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라 굳이 복저형 개발이 필요 없을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습니다. F-35를 개발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까지도 이런 지속된 설계 사상으로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F-35가 3가지 종류로 양산되고 있지만 복저형 개발에는 도전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대전에 들어서면서 지상지원 임무가 부각되고 다양한 유도폭탄과 대한미사일, 초음속 탄도미사일, 공중에서 운용하는 유도무기 체계가 많아지면서 조종사 한 명으로는 표적을 확보하기 위한 복잡한 임무 수행이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기에 중국도 젠20 전투기를 단저형으로 개발했었으나 2020년부터 급하게 기존 단저형 전용으로 개발되었던 전투기를 복저형으로 개조를 진행 중인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단저형으로 컴팩트하게 설계되었기에 스텔스와 항공 역학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KF-21 전투기는 애초에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복저형을 염두에 두고 전투기 조정석이 설계되었기 때문에 복저형으로 구성하더라도 전투기의 무게 중심점이 변해 항공 역학적으로 비행시 저항을 많이 받거나 공력으로 인한 표면이 상승하는 부위가 바뀌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전투기 내구성에도 문제가 없도록 설계되었는데요. 하지만 중국산 젠20의 경우 전투기 중앙 동체와 전방 조정석을 연결하는 부위의 기체 골조를 개조해야 되며 막대한 개조 비용이 투입되고도 제대로 된 성과를 도출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수평 비행뿐만 아니라 고속 비행 시 급기동과 가듬각이 높은 전술 비행으로 근접전을 수행해야 하는 전투기의 특성상 조정석만 길게 만들면 급기동 시 조정석이 떨어져 나갈 수 있기에 미국에서도 F-22나 F-35를 완성하고도 오랜 동안 복저형으로 개조를 하지 못한 주요한 원인이 되는데요. 중국 언론들은 단저형에 이어 복저형까지 동시에 개발하고
시험 비행에 성공한 것에 놀라움을 표시하며 단저형의 기체가 시험 비행에 성공한 뒤 4개월 만에 복좌형을 성공시킨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젠20과 비교하며 중국이 개발한 젠20은 공중 지휘와 작전 지휘를 위한 고성능 기종인데 반해 KF-21 전투기는 러시아가 개발한 수호이 27 기종처럼 국좌형의 훈련기에 가깝다고 폄하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KF-21 전투기가 고작 100번의 시험 비행에서도 설계상 문제가 드러났다며 자신들 마음대로 근거 없이 비난을 시작했습니다. 활주로에서 시험 비행을 앞두고 특정한 시스템 오류가 발생되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계획된 비행 일정을 채우기 위해 비행을 진행하다 단시간에 착륙했다며 결함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데요. KF-21 전투기가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한 것 아닌지 의심이 된다며 복좌형으로 무리하게 개발했지만 이런 결함으로 인해 시작도 하기 전에 무너질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젠20 전투기가 복좌형으로 개량하는데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이 진행하고 있는 KF-21 전투기는 무리하게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많은 오류가 발생했지만 빨리 개발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인해 현장에서 다양한 오류를 무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KF-21 전투기를 개발하기 전 한국에선 고작 F-16 전투기를 조립한 경험과 훈련기를 개발한 것이 전부였다며 시험 비행에 성공하고 초도 물량 양산을 시작한 것도 이런 문제점들을 무시하고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초도 물량을 반토막 낸 것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주요 국방 정책을 설정하고 있는 핵심 기관인 하이다에서 KF-21 전투기의 성능에 의심을 던지는 핵심 지표를 보고서로 제출했다며 아직 제대로 개발되지 못한 것의 강력한 증거라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KF-21은 중국에서도 중요한 분석 대상으로 분류되는데요. 중국 군사 전문가들이 정밀하게 분석한 보고서를 인용해 작동되는 기능이 거의 없는 불안정한 기체이며 랜딩 기어와 날개 시험 비행 시 보여준 비행 자세와 특성 등을 분석해보면 대한민국은 깡통 전투기를 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7년 만에 전투기를 완성한 것이며 항공산업에 기반이 없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지원이 없이도 완성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며 껍데기만 전투기 형상일 확률이 높다는 주장인데요. KF-21 전투기가 복좌기로도 개발하고 있지만 젠20 전투기와는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정신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은 검증되지 않은 자국 전문가들이 한국을 비난하기 위해서 어거지로 주장하는 것을 근거로 들며 KF-21이 경계 대상이지만 결국 중국이 뛰어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KF-21은 중국의 주장과 달리 단좌기나 복좌기까지 모두 비행 성공했으며 극한의 환경에서의 테스트를 시작했고 양산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악의적인 보도 역시 KF-21이 제대로 개발되고 있고 자신들의 위협이 된다는 걸 간접적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